자, 127조 마간대야경. 우리가 문둥병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비유를 아주 부처님께 적절하게 들고 오늘 읽을 장면이 실은 이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아주 우리한테 좋은 가르침을 부처님께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127쪽 주에 보면은 전도된 인식 해가지고 이빨 있다 쌌냐 해서 전도된 인식, 전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불교 일반에서는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을 항상하고 즐겁고 자아이고 깨끗한 것, 즉 상락아정. 이 상락아정이라면 열반경에는 열반사덕이라 나옵니다. 대승경전의 열반경에서는 열반사덕이라고 해가지고 상락아정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 대승경전의 열반경에서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승화된 개념 체계로서 상락아정을 제시해요. 종교적 개념의 상락아정이죠. 그런데 해탈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상락아정 잘못된 전도된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대성적 차원의 승화가 덜 된 상태에서 상락아정을 배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대승의 승화된 상락아정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부터 배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승화된 상락아정의 그런 관념과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전도된 상락아정이 있는 거야? 전도된 상락아정. 전도된 상락아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다음 종교적 승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승경전에서 뭐 승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종교적 관념의 확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락아정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상락아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냥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열반경이라는 그 굉장히 불교 경전 전체로 보면은 외소환경에서 나오는 상락아정이 마치 불교의 요체인 양 생각하는 관점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다. 그래서 불교 전체를 오히려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 열반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불교사에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열반경에서 오해를 했어요. 그거는 다음에 중국 불교 사상사의 단면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 왜냐니까 중국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공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구마라집이 불교를 들고 들어왔는데 대승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다가 열반경이 남북조 시대에 수입이 돼요. 열반경에 나오는 경을 보니까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아주 종교적으로 좋은 관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락아정이라는 열반사덕의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막 채용을 해요. 너무 좋으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 애매모호하다가 불교 경전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탁 들어오니까. 근데 중국 불교에는 불교 경전이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안 그러면은 그때 유행 따라 들어오는 거야. 유행 따라 들어옵니다. 불교 경전이 유행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실은 그런 유행 따라 들어온 것에 대한 함정이 있단 말이야. 그 함정을 모른 채 그때 당시 받아들이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행 따라서 들어온 불교 경전이야, 안 그러면은 진짜 불교 경전이야, 진짜 불교 경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상락아정이라는 데 대해서 혹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관점에서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해서 불교 경전의 차례를 이렇게 해석하고 대장경을 분류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동아시아 불교는 굉장한 오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해탈해도 해탈해요, 말만 해탈이 있는 거야. 말만 해탈이 있는 거야.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기 경전이 번역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엄청난 교정이 필요한데 그 교정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도 오늘 경전 읽어보면은 잘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간디아여 그와 같이 과거에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었고 미래에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될 것이고 현재에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된다. 마간디아여 이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해 우리가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다 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고 이러면 그렇게 가슴에 안 다가서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치 그냥 병자가 있어가 진통을 한다고 하면서 크게 불에 대는 거와 똑같은 것이라면 좀 실감이 더 나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서 그의 기능이 손상되어 닿으면 여기까지 읽었구나. 닿으면 괴로움뿐인 기능이 손상된다는 거 하니까 딱 나오네. 괴로움뿐인 감각적 욕망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얘기. 기능이 어떻게 손상되었어요? 워낙 그 감각적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안 그러면 의식에 의해서 전도될까? 의식에 의해서 전도돼. 의에 의해서 전도돼. 의가 이때는 찌따마노 위냐냐라는 것이 의가 담당하는 거죠, 그죠? 의가 그러니까 찌따라고 했을 때는 의에 뭐가 돼? 기억된다는 거야. 집기 모이지. 어떤 게 모여요? 나의 경험이 모이는데 어떤 경험이 모여? 내가 좋은 경험, 좋다고 생각하는,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경험, 그런 마음이 쫙 나는 광범하게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싫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나한테는 그게 위협적이고 손해보고 하는 관념들이 쭉 다 모이는 거지. 뭐를 중심으로? 나라는 관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의에는 애시당초 어떤 관념이 있어? 나라는 관념으로 중심으로 해서 생존의 많은 정보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존의 정보에서 좋은 걸 하고 싶어요? 싫은 걸 하고 싶어요? 좋은 걸 하고 싶겠죠. 그래서 좋다는 관념, 싫다는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관념들이 포집되어 있는 것이 짙다. 그 안에서 고민하겠지. 손해볼래, 이익볼래? 그러니까 이익 보겠지. 근데 조금 손해봐도 다음에 큰 이익이 있다? 에? 조금 손해봐도 다음에 큰 이익이 있다면 손해보겠지. 아니, 조금 손해봐. 오늘 한잔 할까? 오늘 조금 손해보는 거지. 에? 조금 손해보는 거야. 에? 뒤에 나중에 손해가 기다리는 거야. 조금 손해가 아니라 한잔 할까라는 건 지금 내가 조금 즐거운 것 같지만은 뒤에도 역시 즐거움이 있어. 이익이 있어. 손해로 이어져. 손해로 이어지지. 근데 지금 내가 오늘 한잔 할까는 것은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익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상으로 감각적 욕망에서 이익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술이 들어가면 일단 몸이 망가져요. 돈을 써요. 그 다음에 돈 쓰면은 남편이든 와이프든 서로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되는 게 없죠. 이익되는 게 없음에도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익이 어떤 조금 이익이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익이란 말이야. 뒤에 손해는 큰 손해가 따릅니다. 근데 그 큰 손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어떻게? 한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이제 사량이라는 거 뭐야? 이럴까 저럴까 생각해보고 뭐 해보고 다 해본다고. 그게 사량이라는 거야. 따져본다는 거야. 따져보는데 무엇으로 따져봐? 자기 중심으로 따져봐. 그 자기 중심으로 따져보는 것의 사량. 그래서 위자냐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강한 자기의 믿음을 그 안에 탁 주입을 시킨다고. 그것에 의해서 내 보고 듣고 한 것은 변색될까 안 변색될까? 변색이다?
됩니다. 뭐에 의해서? 내 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실은 내가 어떤 대상을 본 것일까? 내 생각, 내 마음의 착각이 봤다고 할까? 내 마음의 착각, 생각, 기억이 봤다고 하는. 다르죠? 그러니까 감각적 기관은 실은 손상된 거죠. 뭐에 의해서? 내 의에 의해서 손상되어 있습니다.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다시 고치지 않으면은 감각적 기능의 손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7. 마간디아여.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고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부위를 긁어대어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뜬다고 하자.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게 있죠. 그냥 우리가 막 가려운데 긁으면 피나고 상처 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그 긁는 게 잠시 시원하잖아. 후련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막 긁어대. 피가 나는데도 뭐 그런 경험들. 이게 아토피 있는 사람은 없지. 모기 물렸을 때. 그렇죠. 단순히 모기 물렸을 때도 있고 아토피 있는 사람들 있고 아토피는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그런 경험들 하죠. 근데 뭐 나병 환자로 따지면 얼마나 하겠어요. 마간디하여 그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입구를 긁어대면 긁어댈수록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뜨면 뜰수록 그 상처 입구는 더 불결해지고 더 악취가 나고 더 썩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상처 입구를 긁을 때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 이게 감각적 욕망의 내용이라는 거야.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주로 뭐 진통제 먹는다고 하지만 진통제라는 것이 그 통증을 약화시키는 거에 대한 대증 효과지. 근데 그 대증 효과 때문에 실은 견딥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다 보면 진통은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증 효과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심란한데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외로운데 뭐냐면은 수다 떨면은 나은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렇게 친구가 막 수다 떤다고 나의 공허함이 메꿔져요, 안 메꿔져요? 메꿔집니다. 심란한데 음악 들으면요, 음악도 듣기도 싫을 때도 있겠죠. 그게 대증효 현상의 대증효과의 한계라는 거야. 그럼에도 그것으로서의 한계를 못 느끼고 자꾸만 그것만 듣고 내가 위안을 찾는다면 나의 병은 자꾸만 더 깊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힐링이라고 하는 장면에 있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상담받는 것도 대증효과입니다. 상담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대증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위안되죠. 위로되죠. 일시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결국 회기를 거듭하면서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상담자의 해결책이 제시되면 좋겠지만은 그 해결책을 듣고 실행하는 건 누구야? 스스로예요. 근데 대다수 상담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해결책이 안 돼요. 결국 자기가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겨내는 시간을 버는 대증효과입니다. 상담조차도. 아니 오죽하면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도 부처님께서 우리 예불문 맨날 하잖아. 삼계 도사라 그러잖아. 삼계를 이끄는 스승이라 그러잖아. 이끌어주는데 부처님께서 이끌어줘요. 안 따르는 놈들이 있잖아. 이끌어주는데 안 따르면 그건 뭐 되겠어요. 그래서 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부처님을. 우리가 의사도 마찬가지지. 결국 처방은 해주고 진단은 내려주지만은 누가 고치는 거야? 내가 고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면역력을 키워서 결국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해탈이 없이는 불교 공부는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간대하여 그와 같이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닉한다. 그 조금의 위안, 평온,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가래하고 열병에 불타고 탐닉하게 되는 겁니다. 마간대하여 결국 갈애라는 것은 수동적 바램이지. 수동적 바램. 열병에 불타는 것은요. 일단 내 마음은 능동화됐어요. 근데 탐닉은요. 능동적 접근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이렇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뭔가 일이 수동적으로 되길 바래요. 안 그러면은 내 속만 디글디글해요. 능동적 접근을 해요. 여기서 욕망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욕망 다른 말로 이긴 보너스로 의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동적 입장이면 의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내 속만 드글드글 하고 있으면은 아직 덜 능동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 접근을 해야 의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의욕은 뭐가 차이가 난데? 내가 욕심인지 의욕인지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리트머스가. 의욕은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욕망은 남한테 이야기하면 창피합니다. 딱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번에 뭘 배워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의욕이지. 에? 근데 이번에 내가 뭘 가져야 되겠어 하면은 욕심입니다. 가지는 거 잘 이야기 못해요. 근데 뭘 배워야 되겠어 하는 거는요. 나의 노력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은 항상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 못하는 건요. 당연히 불합리겠죠. 당연히 불합리. 합리와 불합리는 워낙 이 말이 리라는 것이 정해졌다라는 입장에서 합리라고 뭐냐면 사조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리는 정해진 거여 안 그러면 인연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 감추는 것 하는 리가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뭐 서양이나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리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말은 합리라고 우리가 같이 쓰더라도 마간대하여 중생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닉하면 할수록 그 중생들에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증장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이 불타지만 이 5가지 얽매는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안과 만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살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죽을 똥 살 똥 목숨 걸잖아요. 여러분, 내 권력에 목숨 거는 건 바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도 싫은데 권력에 목숨 걸어야 돼. 우리 유교 사상 입장에서는 애국의 목숨을 걸어야 돼. 애국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욕듣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목숨 걸기 때문에 욕듣습니다. 애국에 목숨 걸면요. 욕 듣겠어요? 욕 안 듣겠어요? 근데 권력에 목숨 걸면서 그걸 애국한다고 자기들은 뭐냐면은 헌을 막 남발하지.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하는데 나라를 위하는 거야. 지 개인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예?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 바보입니다. 명예는요. 명예는 지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남이 일컬어 주는 거지. 내가 남한테 강요해서 명예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일컬어 줘야 명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예에 지가 목숨 건다고 되겠어요? 그럼 그 명예를 내가 그 칭송을 받으려면은 나한테 목숨 걸어야 돼. 명예에 목숨 걸어야 돼. 안 그러면 타자에 대한 헌신의 목숨을 걸어야 돼. 타자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 명예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자, 돈에 목숨 거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 많아요. 돈은 목숨 거는 겁니까? 돈을 쓰는 겁니까? 돈은 쓰고 벌고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만 목숨 걸어도 안 돼요. 돈 버는 거에 목숨 거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돈 버는 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사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사는데 목숨 걸어야죠. 돈 버는 게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전도됐죠.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해달라고 이제 뭐 몇 년 또 유예시킨다고 이 바보 같은 멍청한 결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중소기업들은 다들 경영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안전하면은 이익이 많이 남겠어 안 남겠어? 안 남죠. 그러니까 다 반대를 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근데 여러분 작은 기업이 독자적 사업을 해요. 대기업 하청을 받아요. 결국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대기업을 위한 법입니다. 응당 어떻게 해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을 해서 사람들이 돈 벌려고 목숨 거는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예시켜 주는 것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유예시켜 주는 거야. 대기업을 위해서 속은 유예시켜 주는 거야. 아주 나쁜 법. 그런데 표방은 뭐라 그래요? 기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법입니다. 근데도 그 결단을 못 내려요. 누가? 위정자들이. 왜 그래요? 실은 그 이익이 위정자들 이익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러 나가서 계속 사고 당하는 겁니다. 우리 그때 결국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막 사회적 이슈화 된 게 지하철 그거잖아요. 예? 지하철 노동자. 여러분, 서울도시철도가 물론 요번에 뭐 노인들 뭐 돈 내고 타느니 마느니 하지만은 도시철도 공사잖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그게 적자기업이에요? 적자를 봐도 적자기업 아닙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나라가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어서 나라에서 충분히 그런 사람들한테 지하철 정비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예시켰다는 것은요. 참.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어쨌든 나라는 내한테 혼났는데 보험사 걱정을 해준다고 내가 막 야단쳤거든. 아니 그 교통사고 당사자가 뭔 보험사를 걱정을 해줘. 근데 우리한테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 예? 그게 겸양이라고 해서 옛날 중세시대 우리 조선조 옛날 그때부터 강요된 의식이 있거든. 어? 그래서 어떻게 무슨 거대한 체제나 강자들한테는 아이고 뭐 당연하고 그쪽 그 사람들은 좀 그래도 되고 우리는요. 아이고 그럼 컸달 것 같고 호들갑 들고 그렇게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자. 이런 것들이 다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감각적 욕망들이 파생되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면은 그거 곤란하잖아. 아이, 이렇게 하면 불경전 안 하고 사회화가 해야 되나. 하도 내가 요즘 바보 같은 짓들을 많이 하길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저렇게 저가 정권 잡으려고 뭐 이거 각자가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거는 처리를 했어야지. 이게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했는데 또 외시키고 인간들 저거는 그냥 어? 매달 월급이 그렇게 꽂히고 많으지만 오늘 옆에 건설회관 있잖아. 저기 이제 저 건설회관이 건설사들이 조합 만들어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에 토목 건설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공제해서 만든 건물이에요. 어. 우리나라가 토목으로 비용이 한 25% 차지한답니다.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득권이죠. 근데 지금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건설 경기가. 아파트 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하청 노동자들이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미분양되고 난리니까 건설회사가 넘어가니까 일해놓고 지금 돈 못 받아서 아침에 지금 저렇게 데모하는 거거든. 여러분 내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열딱지 뻗쳐요 안 뻗쳐요? 명절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도 동간 사람도 욕하겠지. 아침부터 떠든다고. 어? 누가 저거 집에 그냥 앞에 저거 집 앞에 예? 쓰레기 하나 던져 놔봐라. 소리 고래고래 가면 안 지르겠냐고. 어. 요 그때 보람의 병원 왜 무슨 환자 해가지고 거점 병원 내니까 환자 오지 말라고 그냥 프랜카드 붙인 사람들이잖아. 병원에 오는데 저거 집에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그럼 소리 아침에 안 지르겠어요? 저 앞에 와서. 소리 당연히 지르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 구조가 여러분 희한하잖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건물 다 만들어진 거 보고 돈 내고 사요. 안 그러면은 미리 돈 내. 진짜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어. 상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모델 보고 샀나? 우리나라 백성들 바보들이요. 저 그 오장동에 가면 냉면집이 있는데 선불 냉면집이 있습니다. 나 그 집 안 가. 왜냐니까 아니 내 앞에 음식도 안 하는데 돈 내래. 어. 그런 게 뭐가 있냐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렇다니까. 그 건설사는 돈 다 받았지. 그거에 대해서 돈 다 받았을 거 아니오. 웬만큼 받았을 거 아니오. 어? 이 사람들은요. 일 다 하고도 못 받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고. 이게 뭐죠? 다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자꾸만 가장해서 만들어지는 거. 자, 어쨌든 이런 저런 얘기하면 속 터지는 일이 많죠. 그게 다 감각적 욕망들이 얽히고 설켜서 일어납니다. 그거 안에서는 자기들은 만족과 위안이 있겠지. 각자들 기득권 안에서는. 그 기득권이 실은 긴 고통의 수렁에 우리 모두를 빠지게 합니다. 18번 바간디아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는 왕의 대신이 5가지 얽매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벽히 즐기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지 못했지만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렀다. 거나 머물고 있다거나 머물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왕들이나 대신들이나 높은 고관 대작들이 다 감각적 욕망을 그렇게 부리면서 훨씬 다 우리보다 감각적 욕망을 예? 추구하기 좋은 상태에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 편하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자가 감각적 욕망으로 잘 살았어요. 잘 살겠어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하겠어요. 손가락질 합니다.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니까 그거 그냥 아픈데 아이고 그냥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아들조차도 빨리 죽으라 그래요. 아들조차도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모 재벌은 병원 안에서 오래 있었잖아.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요. 병원에 그렇게 있고 싶어요. 나는 당장 죽고 싶겠다. 근데 죽여요. 그대로 있어요. 어. 이게 무슨 짓이야. 에? 이게 왕이나 대신들이나 어떤 감각적 욕망에 그 추구에 원활하게 아니 그 감각적 욕망의 추구를 다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내지는 그 사람은 편안한 삶으로 살다 갔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져 놓으면은 자식들이 와서 손잡아주면서 울면서 친구들이 와서 병문안 와서 어떡하냐라고 하면은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닌가? 형식적인 것보다. 그지? 여기 앉아있는 보살들은 내가 병문안 20권은 가줄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 안타깝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마침 좋은 의사한테 가면 내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고, 나는 오래 살 것 같고. 안 그래요. 사람은, 예? 오래 사는 것도 지금 어떻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왜 사느냐의 문제. 그 왜 사느냐의 문제가 그것이 아까 얘기한 합리적이면은 합리적이다 했을 때는 남한테 내 삶이 떳떳하다면은 내 가는 장면조차도 떳떳할 수 있잖아요. 죽을 때 눈 감고 죽는 사람을 우리는 잘 죽었다 그럽니까? 눈 뜨고 죽는 사람은 잘 죽. 눈 감고 죽는 사람은 떳떳한 사람이에요. 눈 뜨고 죽는 사람은요 죽기가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떳떳하면은 감습니다. 그 이야기는 눈 뜨고 감는 건 생리적 문제인데, 예? 잘 가는 것은 잘 사는 것은 죽는 것도 잘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죽는 걸 걱정해야 돼. 잘 사는 걸 걱정해야 돼. 잘 사는 걸 걱정해야 돼요. 잘 살면 잘 죽어요. 근데 여기서 잘이라고 해서 감각적 욕망 입장에서 잘 사는 거는요. 욕망을 막 드글드글 드러내고 지 마음껏 사는 걸 잘 산다고 해야지만 그러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게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니까 실은 죽으면요. 굉장히 외롭고 초라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질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 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난 노량 요번에 영화 안 봤는데 별로 영화 잘 안 듣는 게요. 많이 안 보는 거 보니까. 만약에 이순신이 그때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근데 죽었어. 죽었으면은 안타깝지만은 예? 그 죽은 게 지금 영화까지 만들어지면 잘 죽은 거지. 원균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원균. 예? 뭐 7천장인가 뭔가 거기서 그냥 일본군한테 쫓겨다가 육지에서 그냥 처참하게 죽어요. 잘 모르죠. 지금 내가 이야기해 줘야 알잖아. 노량은요. 예? 알잖아요. 이순신은 잘 죽은 거고요. 원균은요. 잘못 죽은 겁니다. 근데 원균 입장에서는 그때 이순신이 끌려가가지고 선조한테 고초를 당하고 원균이 상군 수도 통제사가 됐잖아. 예? 그래 통제사가 돼가지고 했을 때 잘 사는 거야 못 사는 거야 그때 당시는. 시는 잘 사는 거지. 근데 결국 역사가 보니까 남들이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다가요 원시들이 못 살아가지고 예? 못 살고 잘 살고 그게 어떻게 자기 욕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만 맞다 자기가 차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딱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는 거는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남 눈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 남 눈 보고 사람 눈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아니고 예? 남 눈 쳐다보지도 않고 지 눈 질끈 감으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질끈 감으면요 그게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18번 마간디아여 이를 어떻게 했고 없습니다. 고타마 준자시여 장하고나 마간디아여 나도 왕이나 왕의 대신이 5가지의 얽매 얽으면은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를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지 못했지만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거나 머물고 있다거나 머물 것이라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왜? 감각적 욕망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간디아요. 이제 참으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거나 머물고 있거나 머물 것이라면 그들 모두는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여기서 이제 사문이 다른 게 있죠. 뭐예요?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기능이 회복됐지. 기능이 회복될 때, 즉 전도된 인식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 전도된 인식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수행에서 심사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도된 인식을 바꾸는 것. 전도된 인식을 바꿔야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불교 공부는 전도된 인식을 합리적으로 뒤엎는 것도 있지만은 감각적 욕망에서 객관적으로 자기가 알아내는 것.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된 인식을 바꾸는 합리적 사유. 그 사유에 의해서 감각적 욕망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우리는 해탈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가만히 온전하게 내비둔 채 내가 요번에 본 마음을 알았네요. 라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견성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견성한 거야? 착각한 거야? 착각한 거.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요, 어느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안 써? 안 습니다. 사람은 자기 객관화의 능력이 있는데 객관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요? 안 그러면 주관적으로 살아요? 주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관적으로 사는 것을 지금 우리 전도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관이라는 건 철저히 이기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관점입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주관은 다 다르지. 지금 나의 주관이나 여러분 주관은 다 달라요. 왜 달라요? 각자의 경험이나 각자의 선천적 뭐냐면은 성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공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주관적 마음은, 관념은 다 이기우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기심 우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은 어떤 이기심이냐? 감각적 욕망이 만들어낸 이기심이라. 감각적 욕망이 만들어낸. 그 감각적 욕망이 만들어낸 이기심 우의 관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주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전도된 인식을 엎어낼 수가 있지. 어떻게 엎어내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문제가 있구나. 내 주관적인 한계가 있구나. 그것이 이기심 후에 형성되어 있구나.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기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경험과 나의 성격에 의해서 이 주관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함정에 덜 빠질까? 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덜 빠져요. 안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더 공부하고 고찰해보면 이기심 위에 있다는 걸 알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서 다음에 보기 알아내기 힘든 감각적 욕망마저도 직면하여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져, 소멸하고 그 달콤함과 그 달콤함 뒤에 있는 재난마저도 우리는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능력에 대해서 개발시켜 주는 거야. 본성이라는 놈을 갖다 놓고 그걸 알아야 된대. 사기지, 착각이지. 그렇게 안 알아진다는 거야. 그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중국 도교의 영향이라는 게 우리나라 선불교가 도교는 내 몸 가지고 그대로 신선되는 겁니다. 그래 산에 가서 뭐 얼마나 더 사냐니까 1300년 산다나 도교마다 주장이 조금씩 달라. 우리 그 국선도 하는 데 있잖아. 나라가 옥자 쓰고 신선선자 쓰잖아. 그거 다 신선되려고 하는 몸짓이요. 뭐 단전호흡 한데 샀고 뭐 따위 샀고 나도 불교 처음 오니까 단전에 힘을 주고 단전 호흡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인도 요가 하면 단전 차크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전 이렇게 봐도 단전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 이런 것들이 다 혼용되어서 내려와서 이게 불교인 양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신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하고 내 마음 지금
당장 어떻게 전도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즉 그 사람들은 본성이라고 하기에는 본성이에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야. 예. 우리 마음에는 내 마음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백조와 같은 청정한 마음이 다 있다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 당장 어제 일을 내가 생각하면 어제 일을 당장 기억하면은 지금 왜 이 마음에서 기억해요? 그러면 어제 일을 그대로 스크린에 비추듯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의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 기억하고 있는 스크린에 비추는 이 마음이 진짜라는 거야.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은 비교한다면은 이게 진짜냐고. 아니지. 그런 능력은 누구한테나 다 있다니까. 근데 그 능력을 써요. 이게 스크린에 어제 일을 비춰와 그럼 후회해.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그냥 예? 어제 일은 그렇고 내일 일을 그냥 다시 망상으로 그냥 가고 하지. 그러니까 이 스크린을 활용해야 된다. 객관화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직 불교공부는 아직 더 한참 더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객관의 능력이 있는데도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객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감각적 욕망 때문에 안 돼. 이기심 때문에 안 된다니까. 감각적 욕망으로 이기심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기심 때문에 사람은 객관의 능력이 있는데도 절대 객관화가 안 돼요. 그 이기심에 대한 내 스스로의 냉철한 평가. 그 평가가 뭐냐? 합리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전도라는 것을 내가 뒤엎지 못하면은 진정한 객관화는 일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가장 불교 공부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마주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고 있거나 머물 것이다. 이게 기본이라니까. 불교 공부의 시작. 이게 선정의 기본 아니요. 감각적 욕망을 감각적 욕망 바라봤다고 감각적 욕망이 다 해결됐어요? 아니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치환이 일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사람은 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은 항상 우리가 행이잖아. 다 업에 있잖아. 업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그 방향의 감각적 욕망이 지금 가져온 방향이 있을 것 아닌가 봐. 예. 여기서 딱 멈추면은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다른 경지를 이룬 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쪽으로 가는데 멈췄을 뿐이에요. 멈췄다는 것으로 해결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쪽 방향에서 가다가 멈췄다고 해서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멈췄다고 해서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안 가느냐? 가만히 멈추고 있다가 다시 가면은 또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가던 걸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의욕입니다. 의욕. 종교적 의욕이라는 거야. 이 다른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요 방향에 대한 목적이 아직 설정이 안 됐으면 못 가겠지. 예? 그래서 목적이 설정이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열반이라는 목적이. 예? 열반을 알아야 되는데 이 경에서도 차츰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들 이 목적은 지금 내가 안 목적일까? 누구한테 들었다면은 믿는 목적일까? 믿는 목적이지. 그래서 의욕이 어떻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일정 정도 믿어서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열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열반을 향한 믿음. 부처님 믿는다, 우리 스님 믿는다, 말도 되도 안 소리 그런 이야기 하면은 불교는 어떤 걸 믿어야 돼? 열반으로 향해 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이쪽으로 가버려야 됐기 때문에 이쪽 가는 게 어렵다고.
근데 이쪽 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인데 결국 이 믿음이 확신이 되고 열반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의욕의 실현입니다. 실천을 해서 이쪽에서 가져오던 감각적 욕망에서 가져오던 경험 말고 이쪽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확신이 되어지는 거지. 즉 열반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이 더 해지는 겁니다. 열반을 향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은 가만히 냅두고 멈춘 게 다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멈추면 보이는 거 보이지. 잘못됐다는 거. 멈추면 비로소 보이면은 보였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 아닌가 봐. 멈춰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멈춰서 비로소 봐서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이 더 대박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 멈추다 끝나지 않는다니까. 아니 멈추지도 않은 채 내가 멈추었다라고 가상할 수가 있잖아. 내가 멈추었다고 가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주장한 참나라든지 본성이라든지 이런 거야. 지는 그대로 가. 근데 충분히 추상으로 이걸 알 수가 있겠지. 추상으로 내가 객관적이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도화지 위에 색이야 이색 저색 다 칠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색 저색 칠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도화지는 그대로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데서 본 바탕은 뭐냐? 도화지가 되지. 그걸 본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뭐 능경 일부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멈춘 거야. 가고 있는데 도화지를 생각하는 거야. 가고 있는데 도화지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뻥쟁이들이 지도 막 가면서 줄줄줄 흘러가면서 그 도화지가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뭘 편안해. 그냥 뭐 그래 쏠려가고 멀리 가는데 한 번도 이쪽으로 안 가본 사람들이 뭘 열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열반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죠? 부처님의 인연법을 잘 모르. 인연법을 잘 모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더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급해가지고 뭘 한 방에 그냥 우리 성철 스님도 철저히 우리나라 사람이야. Don't know.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밖에 나가면은 뭐로 불러요? 빨리빨리 부릅니다. 빨리빨리. 한국 뭐냐면 코레아에서 왔어요. 안 불러요. 빨리빨리 이렇게 합니다. 빨리빨리가 뭐냐면 우리가 불교에 오라면 돈 오지. 문득 한 방에. 그래 한 방 좋아해요. 그렇지. 얼마나 그냥 질이 멸멸하게 우리가 살았으면은 예? 드라마도 한 방에 역전시켜야 뭔가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제일 오래 한 드라마가 전원일기. 한 방에 드라마 역전됩니까? 지지부진 지지부진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그냥 애환 그대로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우리의 삶은 그렇단 말이야. 한 방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한 방들 그렇게 찾아요. 당장 가가지고 이번에 100일 기도하면 내가 뭐 될 것 같이 뭐 할 것 같이 그거 아니요. 차근 내가 불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알고 있던가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되지. 예. 그냥 각설하고 내가 듣기 편하고 알기 편하고 내 마음에 탁 맞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백화점에 가면은 여러분 옷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는 옷 삽니까? 각양각색으로 삽니까? 그래서 백화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백화점에는 요체가 있어요. 그냥 많을 뿐이에요. 많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탁 든다는 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것 중에. 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게 맞다는데요. 예. 유행 속에 하나지. 유행 속에 예. 하나지. 그게 어떻게 요체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차근차근 예? 봐야 되는데 너무 공부들 안 하면서 그냥 말대로 그냥 많이 하는 거. 우리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좋죠. 자, 이 다음에 더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가봅시다. 19번. 세종께서는 그때 이런 감흥을 읊으셨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뭐냐면은 장면이 있으면 좋잖아요. 병 없으면 우리 체질적 문제도 있지만은 내 삶의 습관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최상의 이득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열반은 병 없으면 내가 개인적 노력으로 할 수 있잖아. 열반은 내 개인적 노력으로. 열반은 개인적 노력으로 됩니다. 마음속에서 되는 열반이 있습니다. 근데 열반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공주될 수 있잖아. 여러분 각자 생각이 또 공주는 공주지 뭘. 나 어느 집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이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 생각하면 공주지 뭐. 근데 내 마음속에는 공주가 될 수가 있지. 내 마음속으로 고귀한 삶이 될 수가 있지. 근데 내 마음속에 고귀한 삶이에요. 안 그러면 바깥으로 드러난 삶이 고귀한 삶이 돼야 될까? 예, 마음속에 열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열반은요, 구현되지 않으면 열반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병 없음도 다들 바라죠. 근데 그게 구현돼야 되잖아. 병이 없이 지나가야 되니까. 열반도 그렇게 구현돼야 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것이 마음속에만 있는 진정한 열반이라 할 수가 있다. 그 열반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뭐 일단은 힌트는 드렸지만은 왜 승가가 중요해요? 열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가 안에서는 열반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속에서는 열반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온갖 제도를 뭘 다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승가 안에서 열반이 이루어지는. 그 열반이 이루어진 세상을 우리가 뭐 불교 이토피아 입장에서는 정토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입장 가져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정토 구현은요 참 쉽지 않지. 근데 승당 구현은요 됩니다. 정토 구현은 보살의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승가 구성은 항상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토 구현해야 될까? 승가를 구성해야 될까? 승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가라는 것은 저는 자기가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부대중 불교를 탁마하고 서로 담론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중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승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그 안에서는 열반이 일어납니다. 자, 승가의 조건은 뭐죠? 승가의 조건은 부처님 가르침 아래서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산다는 이야기가 강제적으로 함께 사는 거는 스님들이고 강제적으로 함께 사는 건 스님들이고 함께 산다는 건 어떤 거죠? 부처님 가르침대로 동료의식을 느끼고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럼 승가가 돼요. 그 안에서는 열반이 일어납니다. 자, 그는 앞으로 가면서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라한의 이상이라는 것이 공양의 이상이라는 것이 공존 존엄 그 다음에 공유공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도 가운데 불사로 인도하는 도 가운데 또 도라고 막가 해서 했는데 실천이죠. 우리 중국 동양 사유에서 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실천 가운데에는 불사로 인도하는 불사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라는 개인적 입장에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이 없으면 생도 없죠.
불사 죽지 아니한다. 태어나지도 아니한다. 예.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얘기, 불사로 인도하는 팔정도가 최고로 안전한 팔정도 수행, 실행 그러한 과정이 최고로 안전한. 자, 열반의 덕목. 병 없으면 내 개인적 노력으로 되잖아. 열반의 구현은 내 개인적 노력으로 될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는 되지만은 구현되기가 개인이 한다고 다 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돼.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내 개인적 안에서 해석하거나 내 개인 안에서 실행하는 것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거 뭐냐면 그게 불교 가르침에 있어 무아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가래 내지는 오치온이라 나의 존재가 무아라는 사상적 설명도 되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의 무아라는 것이 나는 이미 나를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넘어서 있는데 나는 나를 뭐예요? 나라고 한정시킵니다. 나는 이미 내 삶은 나를 넘어서 있지. 내 삶은 나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야. 선해심이 살아. 선해심이 살면서 가족과 이웃이 다 살아. 이미 내 삶은 나를 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나를 지금 넘어 있는 그 삶을 한정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 한정시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지. 그 입장에서 무아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미 그렇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아이기 때문에 그 무아는 불사. 이미 나는 어떻게 나라는 한정적인 삶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불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불사가 살아가는 삶이 팔정도라는 것이 가장 생명의 흐름에 있어서는 안전한 거. 그렇게 뭐냐면은 더 승화시켜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간디아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존자시여 놀랍습니다. 고타만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이야기 하면 여러분들 그러게 맞아 좋아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죠, 그죠? 근데 그렇게 들리는데 내한테 다 소화는 됐어요, 안 됐어요? 요즘이야 눈초리가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 많이 소화됐구나. 소화제를 남발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진도를 못 빼고 자꾸만 또 설명하면 소화제를 남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 무아라는 게 확대됐다고 하니까 다들 일 안 하거든. 탁 넘어갔잖아. 소화가 잘 된 거지, 그지? 근데 마간디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소화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지. 그러니까 경이 계속 이어지겠지. 내가 마간디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경이 뒤로 이어지는 게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라고 이 금언을 읊으셨습니다. 저도 이전의 유행성들의 스승의 전통에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설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스승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이고 나 교회 가도 사랑해라 이야기하고 불교 오니까 자비를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하는데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풍에. 그래서 설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이것은 그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다른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스승들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간디아여. 그러면 그대가 이전의 유행성들의 스승의 전통에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설한 것을 들은 것에 따르면 무엇이 병 없음이고 무엇이 열반인가? 라고 네가 그럼 이야기해봐라. 마간디아 네가 그게 다른 스승들한테 들어서 나도 동의를 했고 오늘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맞습니다. 라고 들었다면 네가 알아들었으니까 도대체 병 없음은 무엇이고 열반은 무엇인가? 라고 네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간디아가 소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소화가 안 된 거지. 그 말을 당연히 못하겠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즘 뭐 불교가 이제 서양이 전해져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자기들 이제 미국 불교가 생긴 거야. 야,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 불교가 생겼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 한국 불교가 생겼잖아. 이 왜 이렇게 나누냐니까 뉘앙스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중국 불교의 뉘앙스하고 한국 불교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거든요. 당연히 인도와 중국 불교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것이 다시 또 미국으로 갔잖아요. 이제 미국 불교가 생겼어. 미국 불교가 생기니까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서 어떻게 격의를 하겠지. 중국 사람들은 도교의 관념 입장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겠어?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업입니다. 업. 업을 제일 힘들어. 업을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윤회하면은 그 사람들 윤회하면 당연히 우리 드라마에서 있잖아. 내가 전생에 뭐였고 다음 생에 뭐였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또 역시 미국 불교에 달라이라마가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신비주의가 있거든. 어? 그래서 그냥 전전전생을 막 따져가지고 막 그래 가가지고 또 림포체 찾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 전통에서는. 어? 그러니까 그 티베트 문화의 영향도 받고 그 티베트 문화고 기독교의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있는 문화고 예?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그 티베트 불교가 너무 그냥 흡수가 잘 되는 거야. 미국 사람들한테 흡수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는 도교 문화에다가 꼰대 유교의 문화 위에서 불교가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막 자기들 나름대로 그때 영성이라는 말을 써. 불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 안 씁니다. 아니 아인 중생 수자상이 무라고 이야기하는 판에 무슨 갑자기 영성이야 영성은. 근데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많이 씁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불교에서 영성이라는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헛똑똑이들이 써. 아, 참, 예, 그거 하지. 그러니까 업과 유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업과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업과 윤회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 무아의 입장에서 업과 윤회를. 그래야 불교가 예, 그쪽에 설명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려워합니다. 무아 입장에서 업과 윤회를 이야기를 하면은 왜 유신견을 버릴 수가 없거든. 인도 사람들도 그랬잖아. 유신견.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인 개금치. 예.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 형식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대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겠지. 달콤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겠지. 마간데도 똑같이 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병 없는 게 뭐고 열반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간디아 요행성은 손으로 자신의 사지를 문질렀다. 이 이야기가 우리로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머리 긁고 있는 거예요. 고다마 존자씨야.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이라고 했지만은 뭐 여기서 번역이 이렇게 했지만은 이것이라는 건 지시한 거야. 뭐 열반이 그런 거고 뭐 병 없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말을 읊어 버린 겁니다. 곧다마 전시여. 저는 지금 병이 없고 행복하며 어떤 곳 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병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열반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만족이고 이런 것들이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완전하다며. 예. 그대로가 완전한다면 뭘 바라는데? 예? 뭘 바라고 뭘 그냥 힘들어해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저렇게 했다 변덕 부리고 움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이대로가 완전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대로라며. 그잖아요. 이대로가 완전해요. 뭐 하나 그냥 계기가 있으니까 요렇 톡 되었다가 누구 하는 거에 요렇 기가 쏙 쏠렸다가 그러느냐고. 예? 누구 들으면 아프라고 내 이야기하는 멍청한 짓들을 한다는 얘기. 집을 샀다가 팔았다가
뭔 짓을 다. 그렇게 세상을 예측을 해줘도 내 후배들 이야기하는 거. 하기야 뭐, 그 사람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아직 덜 살아서. 덜 살아도 뭐, 저들도 다 50 넘고 했으면은 꽤 살은 거잖아. 힘을 모을 줄 몰라요. 힘을. 참, 그래도 우리가 이 작은 도량 안에서도 힘을 모으니까 부산 도량도 사고 뭐도 사고 이 안에서 힘을 모으니까 되잖아요. 신도들은 힘을 잘 모아요. 왜냐면 바라보는 곳이 한 곳이라. 근데 우에 있는 놈들은요, 힘을 모아요. 지 잘났다고 다 살아요. 힘을 못 모아요. 그래서 힘을 모으면은요, 힘을 모은다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어느 목표를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저 생각이 같고 그것에 있어서 서로 협조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장면이 좋은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 민중들은 문제 없어요. 상층부에 있는 것들이 항상 문제고 종교나 사회나 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지 욕망대로 사니까 그렇다 치지. 아니고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 삶에 있어서 막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로는 또 지금 이대로고 완전하대. 완전하게. 완전하면 안 움직여야지. 그런 것들이 참 미숙, 어리숙하단 말이에요. 20번 마간디아요.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검은색과 흰색을 보지 못하고 청색, 황색, 적색, 분홍색을 보지 못하고 요철을 보지 못하고 별이나 달이나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눈 있는 사람이 여보게들 흰옷은 우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흰옷을 찾아다닌다고 하자. 이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으로 여보게 이것이 그대가 찾던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흰 옷이래라고 속인다고 하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받아서 입을 것이다. 입고서는 마음이 흡족하여 환호할 것이다. 이게 지금 가르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이 행복이다 라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눈 떴어요? 감았어요? 감았어요. 왜? 전도된 인식과 감각적 욕망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눈 감은 거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한테 이게 최상입니다. 이게 제일입니다. 이것이 완전합니다. 얘기하는 거 좋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니까 뭘 해야 돼? 기다리면 돼. 딱 수동적으로 인간들을 만드는 거야. 하기서 그러니까 젊은 아들은 좋아하겠다. 가만히 기다리면 저것만 저것이 빨리 죽어가지고 돈들 아파트도 내한테 들어오기고 뭐 들어.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어디 있냐고. 요즘 애들 수동적인 입장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 지금 수동적으로 살아서 될 일이냐고. 예? 더욱더 꼼지락까지. 아이고 꼼지락 거 보니까 힘들고 뭐하고요. 요즘 그 애들 그냥 어디 지금 취직 해가지고 거기서 가지는 뭐냐면은 그 틀, 이 완고한 틀 때문에 애들이 못 견디는 것도 있지만은 얘들이 금방 실증내는 것도 있지. 예? 당장 그거 그만두면 지가 굶어 죽어가지고 오고 할 데 없다면 그만두겠어요. 그게 아웅다웅 붙어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직장 생활이 고등학교 생활 같을까? 우리가 학생으로 따지면 야자는 뭐예요? 야근이잖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야근이잖아. 그렇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를 야근하고 학원하고 그냥 돌아치면은 지가 야근하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막 불평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쳤어. 그래놓고 여기 야근하는 건 도저히 못 참고요. 이게 왕관 그것에 못 견뎌가지고 1년도 못하고 그만두고 뭐도 못하고 그만두고 막 해. 그게 뭐죠? 소위 얘기해서 그러게요. 가만히 있어도 완전한데. 가만히 있어도 뭐 살만한데. 이런 것들하고 이게 결합이 되지는 않은가 하면서 내가 걱정되는 거지. 예? 아, 이거 지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뭐 이래 살았으면 내가 잘 살고 이제 누리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기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재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중산층이라 착각하니까 중산층은 상위 20%에 들어야 우리나라는 중산층입니다. 상위 20%.
그러니까 우리는 중산층이라 착각하는 거지. 뭐 좋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워낙 전체가 지금 소득 3만 불 이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삶을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하더라도 옛날 우리 예전 7, 80년 입장에서 보면 훨씬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만큼 살았는데 잘 사는 거지 해서 이대로 완전하지. 만족하지. 행복하지. 라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소박한,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서 막 거친 그게 아니라 소박한 욕망대로 살면서 집안 잘 살라고 하고, 뭐 남들 뭐 친척들 별로 연락도 안 하고 뭐 하더라고. 그냥 내 자랑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아까 이야기하는데 부잣집 양반이 죽는 거나 이 중산층이라 착각하면서 죽는 거나 다를 게 있겠어요? 비슷합니다. 왜요? 눈을 보고 안 살았기 때문에. 지 욕심을 보고 살았거든. 지 편안함을 보고 살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흰옷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아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우아하다 착각하는. 마간디야 이렇게 생각하느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을 받아 입고 흡족하여 여보게들 흰옷은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구나 라고 환호한 것은 그 사람이 알고 보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눈이 있는 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눈이 있는 자, 예, 외도 스승들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대충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부추겨 주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합니다. 세상 좋아 보이죠. 예, 세상 좋아 보이죠.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당신 눈에 그렇게 좋게 보여요. 처참한 부분은 굉장히 처참할 수도 있고요. 곧 내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아직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고타마 전저시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을 받아 입고 마음이 흡족하여 여보게 될 흰옷은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구나 라고 환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단지 눈 있는 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일 마간디하여. 그와 같이 다른 외도 유행성들은 장님이고 눈이 없는 자들이라 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보지 못하면서 이런 개성을 없는다. 단적으로 선불교가 이랬습니다. 이래 얘기가 뭐 조기종 같으면 난리 나겠지, 그지? 나 조기종 소송 아니니까. 나 지금 그 얘기하면 징계받아요, 저쪽에서. 근데 뭐 징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면 선불교가 이랬습니다. 왜냐니까 중국 전통에서 굉장히 이상한 난사판 불교로 변모됐기 때문에. 진짜 오독오독을 해도 그렇게 오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중국 불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쭉 우리가 논증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선불교 한다고 요즘 또 뭐 선으로 세계 사람들 못 잡고 저거 살리면 잘 살아라 그래. 뭘 갖다가. 그렇게.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면 감각적 욕망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 감각적 욕망의 변형된 형태의 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금기시합니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마간디하며 옛적 아라한 정등각자들이 이 개성을 읊으셨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도 가운데 불사로 인도하는 팔정도가 최고로 안전하네. 두 가지가 더 붙었죠, 그죠? 불사, 생사라는 것에 내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나는 이미 개별적 삶이 아니라 내 개별적 삶을 넘어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만 개별적으로 한정시키지 말아라고. 남한테 상처 주놓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남한테 상처 주고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걸 사람들은 행복이라 생각하잖아. 남이 이랬든 저랬든 나는 상관 안 해. 라고 눈 감고 나는 행복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남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이 삶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게 불사라는 거야. 삶이고 죽음이고 하는 개인적 개별의 삶을 넘어서 있다니까. 그래서 팔 정도만이 최고로 안전하다. 모두에게 안전하다. 그것이 서서히 지금 본부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마간대하여 이 몸은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다. 그대는 이처럼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인 이 몸을 두고 곧담아 던지시어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입니다라고 말한다. 마간대하여 성스러운 눈이라야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고 그대에게는 그런 성스러운 눈이 없다. 이 성스러운 눈, 아까 전도된 인식이나 내지는 감각적 용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 왜냐면은 안목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착각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남은 게 더 중요한데 이걸 읽으려니까 너무 길고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런 류의 이야기가 쭉 지나가는데 결국 뭐냐면 그것에 대한 눈을 전도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내 사변의 개혁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안목의 입장에서 감각적 욕망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 마주하면은 여러분 좋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나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눈 뜨고 보려니까 그 눈 뜨고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한테는 계속 고백해야죠. 내가 아직 미혹하구나, 미혹하고. 남한테 미혹하다 하면 내가 창피하겠지만 스스로한테 미혹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처음에는 처참하고 창피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자꾸만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의사가 와서 병을 고치는데 표현하는데 아래쪽 보면 22번에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만은 보세요. 22쪽 중간에 보면은 있냐? 의사가 데려왔죠, 그죠? 의사가 데려온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데 토해내고 토사 그 다음에 하재 설설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 인식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토해내고 토사 토해내고 하재 설사. 예? 그러니까 위아래로 싹 다 빼내는 거. 여러분 토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설사할 때는요 힘들지. 근데 토할 때 힘들어도 토하면 시원합니다. 예? 설사할 때 배 아프지만요 설사하면은 시원하죠. 그게 전도된 인식과 감각적 욕망이래. 그런 비유까지 쓰면서 마간디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야기들을 가지고 처음에 마음 편해지겠어요. 토하고 설사하는 거야.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말 듣기 싫겠지, 힘들겠지. 여러분들 저하고는 10여 년 지나면서 그 처음에 그런 경험을 했을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불교 맞아? 이게 불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